네, 안녕하세요, 아이가입니다. 자, 8월 16일부터 본 사전 예약이 시작되었고 23일부터는 이렇게 Z 플립4를 이제 많이들 수령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투고 서비스 신청해서 지금 3일째 사용해보고 있는데 로즈골드 색상 자체도 너무 마음에 들고 소재도 매트한 소재로 변경이 되면서 개인적으로 감촉이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꽤 많은 분들께서 Z 플립4를 구매하시거나 혹은 아이폰에서 Z 플립4로 기기 변경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서 초기 설정과 꿀팁 총 31가지를 정말 알차게 준비해 보았으니까요.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소개란에 나와 있는 타임라인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넘어왔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정말 천천히 풀 시청하시면서 초기 세팅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세팅해 보시죠. Z 플립4 초기 설정도 문제없다 이가! 자, 이제 Z 플립4의 초기 설정과 그리고 알아두면 좋은 팁들을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커버 디스플레이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커버 스크린의 AOD Always On 디스플레이 활성화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더블 클릭했을 때 시계가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설정에서 조금 아래에 잠금 화면 들어오시면 이렇게 AOD 기능 Always On 디스플레이를 활성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체크해서 한 번 더 들어와 주시면 지금은 터치로 잠깐 켜기 되어 있는데 항상 켜기로 변경해 주시면 24시간 동안 커버 디스플레이에 시계가 나타나져 있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이제 24시간 동안 계속 시계가 나타나져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외부 디스플레이 커스터마이징입니다. 이 Z 플립을 쓰시는 분들께서는 이 커버 디스플레이 화면에 진심이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커버 디스플레이 활성화해 주시고 꾹 눌러주시면 커버 디스플레이의 디자인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디자인도 있고 쭉 끝으로 와보시면 이렇게 커버 화면 설정이라고 되어 있고 클릭해서 모바일을 열어주시면 아까 보셨던 기본 시계 디자인과 그리고 그래픽 디자인이 있는데요. 뭔가 나만의 커버 디스플레이를 꾸미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먼저 시계를 아무거나 하나 클릭해 주시고 그 아래에 시계 배경 이미지 클릭해 주신 다음에 내 갤러리에 있는 이미지나 움짤들로 커버 디스플레이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렇게 3개 이미지로 커버 디스플레이를 꾸며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각 이미지마다 배열이나 사이즈를 조절해 주실 수가 있고 다 되셨다면 아래에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커버 디스플레이가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완료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휴대폰 닫아주시면 제가 설정했던 그 이미지가 커버 디스플레이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번 더 더블 클릭 해주시면 이렇게 두 번째 이미지, 이렇게 세 번째 이미지가 순차적으로 계속 바뀌면서 화면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마음에 드는 커버 디스플레이를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세 번째는 위젯 설정입니다. 자, 요 커버 화면을 어느 방향으로 스와이프 하느냐에 따라서 각 기능들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기능들을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커버 디스플레이 두 번 터치해 주시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스와이프 해 주시면 이 위젯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뭐 음악 재생부터 날씨, 스케줄 요런 위젯들도 있는데 제일 끝에 보시면 위젯 추가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설정 안 되어 있는 다른 위젯들도 활성화를 하실 수가 있고, 요 위젯 설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설정에서 아래에 커버 화면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 위젯 눌러주시면 아까 보셨던 음악, 날씨, 캘린더 등이 나와 있고 비활성화 되어 있는 뭐 삼성 헬스라던가 다음 알람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활성화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도 바꿀 수가 있어요. 나는 뭐 삼성 헬스가 처음에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음성 녹음이 두 번째 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도 설정이 가능한 거죠. 네 번째는 커버 스크린 삼성페이입니다. 자, 똑같이 화면 두 번 클릭해 주신 다음에 이번엔 아래에서 위로 스와이프 해주시면 삼성페이가 열리는데요. 지금은 카드가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카드를 추가하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카드 등록은 삼성페이 어플리케이션 들어오셔서 여기 추가 눌러주시면 여기 좌측 상단에 결제 카드 등록이라는 것도 있고 카드 이외에 뭐 쿠폰이나 탑승권, 디지털 자산 등 다양한 티켓들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등록해 주신 다음에 활용해 주시면 정말 좋은 기능인 거죠. 다섯 번째는 커버 스크린 알림 확인입니다. 자, 카톡이나 문자 혹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알람이 울렸을 때 여기 좌측에 붉은색 점이 생성이 되는데요. 화면 두 번 터치해 주신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와이프 해 주시면 이렇게 각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알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공공장소에 있고 혹시나 내 주변 사람들이 이러한 알람 상세 내용들을 보는 게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내용들을 안 보이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설정에서 아래에 커버 화면 들어와 주시고 여기 보시면 다른 기능을 찾고 있나요? 에서 알림 내용 숨기기 잠금 화면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눌러서 들어와 주시면 여기 알림 내용 숨기기를 활성화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알람을 보게 되면 더블 클릭 후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와이프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알림이 온 어플리케이션만 볼 수 있고 상세 내용들은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자, 다음 6번째는 커버 퀵 패널입니다. 자, 똑같이 화면 2번 클릭 후에 이번엔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시면 이렇게 와이파이와 소리 음량 버튼, 블루투스 왼쪽으로 넘겨주시면 비행기 모드와 손전등, 디스플레이 밝기까지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서 쭉 이렇게 밝기 조절까지 가능하신 거죠. 자, 7번째는 퀵샷 카메라입니다. 이번엔 여기 기기 우측에 전원 버튼을 2번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활성화 되는데요. 먼저 좌우로 스와이프 해주시면 사진에서 동영상, 그리고 사진에서 인물 사진, 이렇게 사진 모두가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스와이프 해주시면 이렇게 배율 조정이 가능하니까요.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 자, 만약 촬영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손바닥을 보여주시거나 혹은 화면을 터치해 주시거나 그리고 옆에 볼륨 버튼을 눌러주시면 즉시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다시 이제 끄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여기 전원 버튼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 비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자, 다음 8번째는 커버 알림 설정입니다. 자, 평소에 알림을 잘 못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 듀얼 렌즈 위에 있는 플래시를 활용해서 알림을 받아보시면 좋은데요. 자, 이번엔 설정에서 쭉 아래로 내려오시면 접근성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급 설정에서 불빛으로 알림 눌러주시면은 자, 첫 번째 카메라 플래시로 알림, 아까 말씀드렸던 듀얼 카메라 위에 있는 플래시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클릭하시면은 어플리케이션을 따로따로 다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나는 갤러리는 따로 뭐 알림을 받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개별 설정도 가능하고, 다음 화면 불빛으로 알림, 이것도 활성화를 해주시면은 똑같이 어플리케이션을 따로따로 설정 가능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메인 화면에 불빛이 반짝반짝거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알림 설정도 따로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커버 디스플레이의 간단한 설정과 팁들은 모두 알려드렸고, 이번엔 메인 디스플레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퀵 패널 조작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메인 디스플레이에서 아무 빈 공간에 위에서 아래로 스와이프 해주시면 간편 퀵 패널이 활성화가 되고, 한 번 더 내려주시면 전체 퀵 패널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2번 내리는 게 너무 귀찮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번엔 손가락 2개를 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시면 한 번에 전체 패널이 활성화가 될 수 있어요. 다음 10번째 퀵 패널 맞춤 설정 1, 밝기 조절입니다. 이렇게 전체 퀵 패널이 활성화가 되면 제일 하단에 디스플레이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나는 2번 스와이프해서 내리기 귀찮다, 첫 번째 바로 나타났으면 좋겠다 라고 하신다면 우측 상단에 점 3개 메뉴 클릭하시고 빠른 설정창 구성 눌러주신 다음에 밝기 제어에서 항상 표시 눌러주시면 이렇게 한 번만 스와이프 하셔도 바로 디스플레이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11번째 퀵 패널 맞춤 설정 2, 기기 제어 및 미디어 출력 버튼 설정입니다. 자, 이렇게 킥 패널을 열었을 때 기기 제어와 미디어 출력 버튼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기기 제어는 다른 삼성 제품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곳이고, 미디어 출력 버튼은 노래와 같은 기능들을 제어할 수 있는 곳인데요. 나는 굳이 뭐 이런 2 버튼이 필요 없다 라고 하신다면 전체 패널 활성화해 주시고, 우측 상단의 메뉴에서 빠른 설정창 구성, 기기 제어 및 미디어 출력 버튼에서 사용 안함 하고 완료해 주시면 이렇게 버튼이 사라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12번째는 퀵 패널 버튼 편집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퀵 패널 버튼들이 있는데 뭐 내가 주로 쓰는 버튼들만 이렇게 활성화해 놓고 나머지 필요 없는 것들은 없애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똑같이 우측 상단에 메뉴 클릭하셔서 버튼 편집 눌러주시면 이렇게 필요한 것들은 꾹 눌러서 내려주실 수도 있고, 필요 없는 것들은 꾹 눌러서 다시 위로 올려서 없애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완료해 주시면 나만의 패널들이 설정이 됩니다. 13번째는 지문 센서 제스처입니다. 자, 설정에서 조금 아래로 내려와 보시면 여기 유용한 기능이라고 버튼이 있는데요. 여기 모션 및 제스처를 클릭해 주시면 지문 센서 제스처라고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와서 여기 알림창 열기를 활성화해 주시면 그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여기 전원 버튼을 내 지문으로 이렇게 스와이프 하였을 때 퀵 패널을 활성화하고 비활성화할 수가 있는 거죠.
요것도 은근히 많이 쓰이니까요. 활성화해서 사용해 주시면 평소에 많이 도움 되실 거예요. 다음 14번째 측면 버튼 설정입니다. 자, 설정 유용한 기능에서 측면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전원 버튼을 2번 눌렀을 때 카메라를 빠르게 실행할 것이냐 아니면 삼성페이를 빠르게 실행할 것이냐 선택하실 수 있고, 그리고 전원 버튼을 꾹 길게 눌러주시면 빅스비를 호출할 것이냐 아니면 전원을 끌 것이냐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원 버튼 꾹 눌렀을 때 휴대폰 꺼지는 기능이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다음 15번째는 디스플레이 설정 1 라이트 앤 다크입니다. 자, 아무래도 휴대폰을 사용하실 때 여기 디스플레이가 가장 중요하다 보니 조금 세분화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정에서 디스플레이 들어와 주시고 라이트와 다크 설정이 가능한데요. 저는 아이폰을 평소에 다크로 많이 설정해서 사용하는 편인데 이 다크 모드 설정을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이렇게 시간을 따로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자동으로 일몰에서 출몰까지 설정한다던가 아니면 직접 설정해서 내가 시간을 따로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16번째 디스플레이 설정 2 120Hz 주사율입니다. 자, 설정 디스플레이에서 조금 아래로 내려와 보시면 부드러운 모션 및 화면 전환이라고 있는데요. 지금은 최적화로 되어 있죠. 이 최적화와 일반의 차이는 최적화는 최대 120Hz까지 주사율을 사용할 수 있고 일반은 60Hz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일반 모드로 사용했을 때는 약간 화면의 부드러움은 조금 덜 하겠지만 대신 배터리는 더욱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모드를 설정해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번째는 디스플레이 설정 3 블루라이트입니다. 자, 설정 디스플레이에서 여기 편안하게 화면 보기라는 버튼을 활성화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활성화하니까 화면이 살짝 누리끼리해진 거 보이시죠? 자, 클릭해서 들어와 보시면 이게 블루라이트를 줄이고 따뜻한 색감을 사용해서 화면을 보는 동안 눈을 조금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직접 설정해서 색 온도도 조금씩 조절이 가능하고 아니면 또 시간으로 설정이 가능해요. 아까처럼 일몰에서 출몰까지 아니면 시간을 내가 직접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최적화로 눌러주시면 상황에 맞게 이 모바일에서 자체적으로 색 온도를 조절해 줄 거예요. 18번째 디스플레이 설정 4 화면 모드입니다. 자, 설정 디스플레이에서 화면 모드 눌러주시면 지금은 선명한 화면에 체크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화이트 밸런스를 조절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휴대폰 기기별로 디스플레이 설정이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개인마다 느끼는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화이트 밸런스를 개인에 맞게 설정해 주시면 좋은 거죠. 아니면 자연스러운 화면 클릭해 주시면 또 모바일에서 자체적으로 이 화면 모드를 변경해 줍니다. 19번째는 글자 폰트와 스타일 설정인데요. 자, 지금부터는 이 Z Flip 4를 부모님께 선물을 해드린다 라고 할 때 더욱 유용한 기능인 것 같은데요. 자, 설정 디스플레이에서 글자 크기와 스타일 눌러주시면 글꼴도 바꾸실 수가 있고 그리고 글자를 굵게 볼드 처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니까요. 원하시는 크기로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번째는 화면 비율 크게 작게. 자, 글자 아래에 보시면 화면 크게 작게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렇게 화면에 있는 항목들을 확대하고 축소할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요것도 부모님 드릴 때 아주 좋은 설정이죠. 21번째 시인성 강화입니다. 자, 설정에서 쭉 아래로 내려오시면 접근성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시인성 향상 버튼이 있습니다. 요게 조금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아까 앞에서 진행했던 글자 폰트 사이즈 조절과 화면 비율 조정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지금은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고 여기에 큰 화면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글자 크기와 화면 확대 비율이 저절로 한 번에 조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따로따로 설정하기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요 버튼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22번째 시인성 강화 2 키패드 설정입니다. 자, 여기 시인성 향상에서 고대비 키보드라는 걸 활성화할 수 있는데요. 활성화한 뒤에 눌러서 들어와 보시면 이 키패드의 색상을 따로 커스터마이징 하실 수가 있어요. 요렇게 4가지로 나와 있는데 또 부모님 사용하실 때 보기 편하시라고 이렇게 색감이 디자인된 키패드를 설정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23번째는 홈 버튼 설정입니다. 자, 아이폰을 쓰다가 이렇게 갤럭시로 넘어오신 분들은 이 홈 버튼이 되게 적응이 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갤럭시에서도 아이폰에 그러한 홈 버튼 동작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자, 아래로 스와이프해서 설정 들어와 주시면 여기 디스플레이에서 아래에 내비게이션 바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버튼이 아닌 스와이프 제스처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아이폰처럼 홈 버튼 설정이 가능한데요.
자, 옵션 더보기 눌러서 들어와 주시면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여러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아래에서 위로는 어떤 부분을 스와이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버튼의 기능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방향으로 설정해 주시는 게 아이폰과 최대한 비슷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스와이프하면 홈 화면으로 돌아가고, 쭉 천천히 해주시면은 여기 멀티태스킹, 최근 사용했던 어플들을 볼 수 있는 그런 화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옆으로 스와이프 해주시면 그 전 화면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24번째 엣지 패널 설정입니다. 자, 설정에서 디스플레이 들어오시면 여기 조금 아래에 엣지 패널이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눌러서 들어와 주시면 여기 옆에 있는 엣지 패널 버튼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핸들 눌러오시면 색상을 이렇게 변경하실 수도 있고, 투명도와 크기, 넓이까지 조절 가능하시고, 여기 위치를 보시면은 왼손잡이 분들을 위해서 오른쪽이 아닌 왼쪽으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패널을 눌러주시면 기본적으로 내가 설정해 놓은 어플과 최근 사용했던 어플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엣지 패널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 패널 말고도 뭐 다른 날씨나 뭐 클립보드 이런 것들 엣지를 설정해 주시면, 자, 엣지를 열어서 옆으로 스와이프 해주시면 아까 설정했던 다른 패널들을 같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은 아래 메뉴 눌러서 편집 눌러주시면 내가 원하는 어플들로 이렇게 또 넣었다가 뺐다가 하실 수 있으니까요.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또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5번째는 홈 화면 배열입니다. 자, 설정에서 조금 아래에 홈 화면 눌러주시면 여기 홈 화면 배열이 있는데요. 현재는 4x5로 되어 있고 4x6이나 5x5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5x5로 설정해 주시면 여기 가장 아래에 고정으로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을 5개로 늘리실 수가 있어요. 꾹 눌러서 이렇게 빼실 수도 있고, 꾹 눌러서 고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정하실 수도 있는 거죠. 26번째는 배경화면 편집입니다. 자, 현재는 기본적으로 배경화면이 이렇게 3개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제일 왼쪽으로 넘겼을 때는 광고성 뉴스 페이지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런 페이지는 없애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배경화면을 꾹 눌러주시면 이렇게 왼쪽으로 넘겼을 때 사용을 비활성화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와 보시면 이렇게 왼쪽으로 넘겨도 광고 페이지는 나오지가 않는 거죠. 자, 이제 어느 정도 디스플레이 설정은 끝났으니 다른 부수적인 설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번째는 재난 문자 최소화하기입니다. 자, 킥 패널 내려서 설정 눌러주시고, 그리고 알림에서 쭉 아래에 고급 설정 눌러주시면 이렇게 재난 문자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경보를 활성화, 비활성화 해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따로 활성화, 비활성화를 하실 수가 있어요. 요즘에 워낙 재난 문자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렇게 비활성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모두 비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은 진짜 난리더라고요, 난리. 28번째는 화면 분할 첫 번째 플렉스 모드 패널 사용하기입니다. 이 폴더블 시리즈 휴대폰을 사용하는 이유 중 하나가 또 플렉스 모드를 사용하기 위함도 있는데요. 설정에서 조금 아래에 유용한 기능에서 실험실 들어와 주시면 여기 플렉스 모드 패널 설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활성화하고 싶은 어플들을 클릭해 주시면 플렉스 모드를 활성화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크롬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전체 화면에 설정이 되어 있지만 약간 이렇게 구부려 주시면 플렉스 모드가 활성화가 되는 거죠. 여기 상단에는 내가 열었던 어플리케이션이 뜨게 되고, 여기 하단에는 다른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제일 오른쪽 버튼 클릭해 주시면 마우스 패드, 터치 패드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29번째는 화면 분할 2 팝업 화면 설정하기입니다. 자, 아까 그 실험실에서 밀어서 팝업 화면으로 변경이라는 것을 활성화를 할 수 있는데요. 눌러서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이렇게 모서리 부분을 쭉 당겨주시면 팝업 화면으로 변경할 수가 있는 건데요. 한번 해보면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팝업 화면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유튜브도 한번 만들어 보면 이렇게 팝업 화면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닫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여기 상단 메뉴 클릭하셔서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멀티태스킹 버튼 활성화해 주시고 어플리케이션의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분할 화면으로 열기라고 있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화면 분할이 되고 2개의 어플리케이션을 열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가운데 점 3개 클릭하셔서 화면 배율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멀티태스킹을 하셔도 좋고, 다시 멀티태스킹 화면 들어와 주신 다음에 아이콘 클릭해 주신 다음 팝업 화면으로 보기 눌러주시면 아까처럼 팝업 화면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30번째, 전화 자동 녹음입니다. 자, 전화 버튼에서 우측 상단의 메뉴 그리고 설정 들어와 주시면 여기 통화 녹음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 자동 녹음 활성화해 주시면 아이폰에서는 할 수 없는 모든 전화를 자동 녹음하실 수가 있어요. 요 기능 때문에 갤럭시를 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죠. 그리고 마지막 31번째, 전화 받기 및 전화 끊기 설정입니다. 전화에서 통화 설정 들어와 주신 다음에 전화 받기 및 전화 끊기 들어와 주시면 이렇게 음량 올리기 버튼으로 눌러서 전화를 받으실 수도 있고, 측면 버튼을 눌러서 통화를 종료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아래에 휴대전화를 열어서 전화 받기, 이 부분을 활성화해 주시면 우리가 옛날에 폴더폰 쓸 때의 그 감성을 그대로 느끼실 수가 있어요. 화면을 열었을 때는 자동으로 전화를 받을 수 있고, 전화를 닫으면 통화가 종료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초기 설정과 꿀팁 31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것들 이외에도 더 유용한 정보들이 있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꿀팁 알고 계시다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셔서 많은 분들이 공유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 그럼 모두 알뜰 구매하세요 여러분. 안녕.